퇴직금을 1억 원을 받았다. 네. 이걸로 평생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짜야 할까요? 퇴직금 1억 원만 있어도 매달 100만 원씩을 평생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연 12%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신기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연금부자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퇴직 전에 자산관리 방법부터 퇴직 후 운용 때까지 50대에 접어든 분들께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50대에 접어들면 좀 늦은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 은퇴 연령이 60세 전후이고요.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최소 10년 정도는 또는 15년 정도는 자산을 불릴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퇴직 후 10년에서 15년 대부분은 조기 퇴직하더라도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서 더 일하려고 하죠. 하지만 막상 퇴직한 분들에게 10년, 15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닌 듯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대목에서 7위의 법칙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9구단 외울 때 8, 9, 70 이렇게 외우듯이 앞에 8%는 수익률, 뒤에는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즉 8%의 복리 수익률로 9년간 투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돈이 2배가 됩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7위 법칙 하면 매년 10%로 복리로 굴릴 때 7.2년, 그러니까 대략 7년 정도가 되면 원금이 2배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의 수익률이면 70이 나누기 10, 7.2가 나오는데요. 대략 7년마다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50세에 퇴사하시는 분이 1억 원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7년 후에는 2억, 대략 15년 후에는 4억 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리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럼 매년 10%의 수익률을 얻는 게 쉽냐라는 질문이 뒤따라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함보다는 방향입니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동시에 고려한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핵심이 바로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는 채권과 같은 안전한 자산, 그리고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을 적절히 나누어서 투자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율을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퇴사해서 1억이라는 작지 않은 큰 돈이 있으니까 더욱더 잘 배분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적립식으로 투자를 한다면 매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돈이 쌓여가기 때문에 주식형 자산의 100%를 적립해도 무리가 없는데 목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고요. 특히 50대 초반이라면 아직 투자 기간이 10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주식 70%, 채권 30% 이런 식으로 투자 비중을 올려서 시작하는 게 좋고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서 연금 수령 시기가 다가올수록 점차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5대5 이렇게 맞춰 나가는 겁니다. 물론 안전자산의 비중을 더 올리고 싶은 안정의 욕구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원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데 더 시간이 걸리겠죠. 최소한 5대5 정도로만 배분을 해도 이렇게 하면 시장이 상승할 때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 하락할 때는 충격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를 시작할 때 주식형 자산 70%, 채권형 자산 30%라고 한다면 그때 주식형 자산 70%는 어떻게 운용하면 좋을까요? 네, 주식형 자산의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면 이 주식형 자산을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요. 바로 패시브 ETF와 액티브 ETF입니다. 패시브 ETF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시장의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전략인데요. 복리 효과가 크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반면 액티브 ETF는 운용 회사가 직접 종목을 선별하는 상품인데 요새 소위 핫하다고 하는 AI나 반도체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트렌드를 따라가다 보니까 초과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전략인 패시브와 액티브 ETF의 비율을 8대2, 7대3 또는 6대4 이렇게 비중을 섞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패시브로 기본적인 안정성을 잡고 그 다음에 액티브로 수익률, 초과 수익률을 높인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채권 쪽은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 주식형 70, 채권형 30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0%를 구성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채권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는 주식 같은 자산이 휘청일 때 나머지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전체를 채권형으로 구성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요새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금 ETF 같은 자산을 편입을 해도 좋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구성한 포트폴리오의 경우에 수익률도 좋은 것 같은데요. 특히 채권형 ETF는 안정적인 채권이자 수익을 주면서 특히 금리가 내려갈 때 자본이득까지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 ETF를 추천드리긴 했지만 수익률이 좋다고 무조건 많이 담는 것보다는 전체 자산의 10% 정도만 담아드리기를 좀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하락하는 시기라던가 달러가 약세인 시기에 이런 금과 같은 자산이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을 방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얼마 전에 금값이 또 크게 한번 휘청인 적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위험자산인 주식이 계속해서 오르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값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를 추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퇴직금을 1억 원을 받았다. 네. 이걸로 평생 100만 원씩 받는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조를 짜야 할까요? 네, 50대에 받은 퇴직금 1억 원을 1년에 8%의 수익률로 관리를 한다면 앞서 이야기 나눴던 7의 법칙에 따라 9년 후에는 약 2억 원이 됩니다. 네. 조금 보수적으로 6% 정도로 관리한다고 하면 12년 후에는 2배가 됩니다. 2배라는 숫자가 다소 커 보일 수 있겠지만 연 6에서 8%의 숫자는 실제 가능한 수익률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대략 10년 후에 2배인 2억 원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이후의 핵심은 적정한 인출 금액을 정하는 겁니다. 퇴직금 2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월 100만 원 정도를 인출하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인출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해왔던 연 6에서 7%의 수익률만 꾸준히 유지된다면 원금은 줄지 않고도 매월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은퇴한 후에 월 100만 원이 생긴다면 부부 기준으로 따져도 생활비는 꽤 큰 돈이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과 또 합쳐서 다른 소득까지 있다고 하면 충분히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월 200만 원 정도를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출하는 속도가 투자 수익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금액이 더 고갈되는 시점은 빨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매월 인출 가능한 금액에 따라서 미리 소비 수준을 낮추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해서 약 10년 후에 2배가 된 2억. 자, 이 2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배분하면 좋을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의 12%, 즉 2억 원의 12%인 2,400만 원을 MMF 같은 원금이 보장되는 형태로 두고요. 이건 약 2년의 생활비를 확보해 두는 개념이고요. 그 외에 채권형 자산의 38%, 계산하면 7,600만 원 정도를 넣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주식형 ETF에 나머지 50%인 1억 원을 넣어서 장기 성장과 복리 수익을 누리는 건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금이나 원자재는 채권 비중 안에서 한 10% 정도, 약 2천만 원 내외 정도를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총 100%에서 한 50% 정도는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채권, 그 속에서 금이나 원자재, 자, 이런 것들도 큰 틀에서는 안전자산 또 주식과 조금 배분되는 이런 전략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뜻이네요. 그죠? 예, 정리를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렇게 세팅해 놓으면 끝? 어떤가요? 아닙니다. 연금은 한 번 세팅하고 끝나는 상품이 아니고요. 매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리밸런싱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씩 인출하면 1년에 1200만 원의 MMF로 두었던 현금 자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때 수익이 난 주식이나 채권의 일부를 팔아서 다시 현금성 자산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만약 그때 주식이 수익이 나고 있다면 수익이 나고 있는 것을 파는 것이 쉽지 않은데 리밸런싱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리밸런싱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건강검진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정도씩만 리밸런싱을 해줘도 계좌의 투자 수익 관리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우리는 수익이 난 상품을 더 가져가고 싶거나 오히려 늘리고 싶은 욕심이 드는데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는 수익이 난 부분을 실현하고 안정적인 자산으로 옮겨서 재투자하는 원칙을 가져야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리고 투자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 자산으로 활용하는 시점에는 이 노후 자산으로 인출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올수록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나 시장 환경을 체크하고 중간중간 리밸런싱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상당히 괜찮다 싶은데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실천해야 될 행동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개설하셔야 됩니다. 퇴직금을 연금 계좌로 옮기면 세제 혜택도 받고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복리 효과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7위 법칙의 대전제는 복리 수익률을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일반 계좌의 경우는 수익이 나서 실현할 때마다 과세가 그때그때 이루어지다 보니까 온전한 복리 재투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금 계좌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선택하고 관련된 ETF나 펀드 상품을 매수를 합니다. 채권형 펀드나 ETF를 서너 개, 그리고 주식형도 앞서 설명드렸던 패시브와 액티브 ETF를 서너 개 정도면 충분하고요. 여기서 금이나 원자재 ETF를 일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리밸런싱 주기를 정하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할 건지, 두 번, 세 번 할 건지를 정해서 수익이 난 자산의 일부를 팔아 현금 자산을 보충을 하는 겁니다. 또 있나요? 마지막으로 예.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건 아직 당장의 얘기는 아니고 좀 먼 훗날의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월 100만 원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고 앞으로 10년 동안 투자 관리를 잘해서 인출을 해야 흔들리지 않고 또 투자의 원칙을 지켜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 쉬운 듯 하는데 쉽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복잡하시면 저희 바인 투자 자문에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퇴직 후에 현금 흐름이 끊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노후에 살다 보면 의료비나 생활비 또 가족 지원 등 예상치 않은 지출이 많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장기적인 대출을 추가로 실행하는 것은 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50대 이후에는 수익형 자산보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50대의 은퇴 준비를 구체적으로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을 확실히 느끼겠습니다. 어쨌거나 퇴직 전에는 채권과 주식의 균형으로 자산을 키우면서 퇴직 이후에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연 6에서 8% 포트폴리오로 평생 돈을 찾아 쓸 수 있는, 인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다면 지금 내가 가진 돈이 1억 원이라도 평생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50대의 은퇴, 연금 준비 전혀 늦지 않았다. 자, 지금까지 연금부자 1타 강사 돈 걱정 없는 우리집 지원센터 이재문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